비밀번호가 바뀌었어. 터키에서 갓 돌아온 막순이 인터폰 너머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뭐라고? 우리가 못 들어가잖아. 현관 앞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당황해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 이들은 이스탄불 외곽에서 막순을 홀로 버리고 사라졌었습니다. 하지만 막순은 그들보다 먼저 한국에 도착해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착각까지. 이제 누가 진짜 문 앞에서 구걸하게 될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막수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낡은 건물들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터키 여행 마지막 날, 이스탄불 외곽의 숙소는 처음 며칠 머물던 호텔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민석이 택시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막순도 따라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좁은 골목에 낡은 간판들이 걸려 있고 사람들이 터키어로 빠르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가방 좀 제가 들고 있을게요. 여기는 소매치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서윤이 다가와 막순의 손가방을 건네받았습니다. 막순은 망설이다가 가방을 내어줬습니다. 여권이랑 돈도 들어있는데.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잘 보관할게요. 분실되면 큰일이잖아요. 서윤이 가방을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막수는 뭔가 불안했지만 며느리의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석이 숙소 입구를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여행사에서 예약해준 곳이 맞네요. 어머니, 우리 마트에 물이랑 간식 좀 사러 갈 건데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같이 가면 안 되나? 막순이 물었습니다. 멀지 않아요. 금방 다녀올게요.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피곤하실 텐데 여기서 쉬시다가 저희 오면 같이 들어가요. 민석과 서윤이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막수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택시가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아들과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막수는 숙소 입구로 걸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터키어로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수는 당황하며 손짓을 해봤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민석? 서윤? 막수는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어젯밤 서윤이 충전한다며 가져갔던 휴대전화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막수는 가방을 확인하려 했지만 가방도 서윤이 가져간 상태였습니다. 주머니를 모두 뒤져봤지만 여권도 지갑도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숙소 직원이 나와서 터키어로 뭔가 말했습니다. 막수는 고개를 저으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민서? 아들. 예약.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막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의 간판들과 건물의 색깔, 모퉁이의 모습을 하나씩 기억하려 했습니다. 민석과 서윤이 돌아왔을 때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너무 멀리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몇 블록을 걸어가니 한글로 쓰인 간판이 보였습니다. 서울 마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막수는 서둘러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한국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한국분이세요? 막순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오셨어요? 박 사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성이 막순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여행 왔는데 갑자기 사라져서. 막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권도 없고 돈도 없고 휴대전화도 없어요. 박 사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세요? 1시간 전에 마트 간다고 했는데. 막순이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박 사장이 의자를 내어줬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한인회에 연락해 볼게요. 박 사장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터키어와 한국어가 섞인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한인회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오신대요. 그분이 대사관 일도 도와주세요. 박 사장이 막순에게 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막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사장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끔 가족들이 일부러 말을 멈춘 박 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단정할 수는 없죠. 일단 기다려보세요. 30분 후 한인회 자원봉사자라고 소개한 여성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나라고 합니다. 상황을 들었는데 혹시 가족분들과 다툰 일이 있으세요? 없어요. 여행 내내 잘 지냈는데. 막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나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일단 대사관에 신고부터 해야 해요. 그런데 혹시 출국하기 전에 뭔가 이상한 일이 없었어요? 가족분들이 어머니 서류나 비밀번호 같은 걸 물어본 적은 없나요? 막순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 민석이 자신의 가방을 뒤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서윤이 휴대전화를 자꾸 만지작거리던 것도 생각났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미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닐 수도 있어요. 동행하던 가족이 의도적으로 떨어뜨린 경우도 있거든요. 막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럴 리가. 일단 대사관에 가서 정식으로 신고하고 경찰서에도 신고해야 해요. 나중에 한국에서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박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택시 불러드릴게요. 미나 씨하고 같이 가세요. 막수는 일어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이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어머니, 하루라도 빨리 한국에 들어가세요. 여기서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미나가 막순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막순은 마지막으로 숙소가 있던 방향을 돌아봤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사관 접수 창구에서 직원이 막순의 상황을 들었습니다. 동행하던 가족이 사라졌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시나요? 어제 저녁부터요. 마트에 간다고 했는데 막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권과 현금, 휴대전화를 모두 가져갔다고 하셨죠? 직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네, 며느리가 안전하다고 해서. 옆에 앉은 미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단순 분실이 아니에요. 동행자가 의도적으로 이탈한 것 같아요. 대사관 직원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임시여행 증명서와 함께 사건 접수도 해드려야겠네요. 혹시 한국에 계신 가족 중에 연락할 분이 있으세요? 막순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일단 은행부터 확인하고 싶어요. 미나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넸습니다. 한국 콜센터에 연결해 드릴게요. 막순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행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객님, 본인 확인을 위해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상담원이 신분 확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최근에 제 계좌에 이상한 접근이 있었나요? 막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내역은 본인 확인 후에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만 해외에서 인증 시도가 몇 차례 있었던 것은 확인됩니다. 막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제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요. 전화를 끄는 막순이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이미 시작됐네요. 어머니,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셔야 해요. 여기서 더 늦으면. 대사관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임시여행 증명서 발급에 하루 정도 걸려요. 그런데 항공편이 문제네요. 가장 빠른 걸로 주세요.
막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나가 항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직항은 없고 환승해야 해요. 내일 밤 출발이 가장 빨라요. 그걸로 하세요. 막순이 메모지에 뭔가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도착하자마자 해야 할 일들이에요. 미나가 메모를 들여다봤습니다. 도어락 업체, 통신사, 은행. 순서까지 다 정해 놓으셨네요. 시간이 중요해요. 하루라도 늦으면. 그때 터키 이스탄불의 한 카페에서 민석과 서윤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밀번호 바꾸는 거 끝났어? 민석이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이메일이랑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는 다 바꿨어. 이제 공인인증서만 재발급받으면 돼. 서윤이 화면을 확인하며 답했습니다. 부동산 쪽은 어떻게 됐어? 태수한테 연락했어. 금매로 내놓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민석이 커피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임장 문제는? 어머니 도장이랑 신분증 사본 다 가져왔잖아. 문제 없어. 서윤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보였습니다. 언제 들어갈 거야? 내일 모레 정도. 너무 빨리 들어가면 이상하잖아. 한편 한국에서는 정희가 관리사무소에 들렀습니다. 막순 씨 집에 업체 사람들 온다면서요? 관리소장이 일정표를 확인했습니다. 네, 도어락 점검 예약이 잡혀 있네요. 막순 씨가 직접 신청한 거예요? 정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예약자가 아들분이네요. 민석 씨? 관리소장이 컴퓨터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정희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막순 씨는 지금 여행 중인데 이상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상하긴 하네요. 관리소장이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터키 대사관으로 돌아와서 막순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막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한국 가시면 제일 먼저 뭐 하실 거예요? 집 비밀번호부터 바꿔야죠. 도어락, 인터넷, 은행. 다. 혹시 아드님이 비밀번호를 아세요? 막순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몰라야 정상인데. 요즘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더 서둘러야겠네요. 막순이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사건 번호와 신고 시간, 대사관 접수 번호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록들 다 복사해 주세요. 막순이 미나에게 부탁했습니다. 한국에서 필요하시겠네요. 네, 나중에 증거로 써야 할 수도 있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막순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행복한 가족 여행이었는데 이제는 전쟁 같았습니다. 어머니, 비행기 안에서 푹 주무세요. 한국 도착하면 바빠지실 거예요. 미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막순이 미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비행기 탑승구에서 막순은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미나가 빌려준 전화로 모든 기록을 백업했습니다. 한국 도착하면 3시간 안에 다 끝내야 해요. 막순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막순은 깊게 숨을 쉬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정말 전쟁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도착 다음 날 새벽 막순은 공항에서 바로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주소를 알려주며 급하다고 말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하자마자 막순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미나가 빌려준 전화로 도어락 업체에 먼저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긴급 출동 가능한가요? 어떤 문제이신가요? 업체 직원이 물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꿔야 해요. 지금 당장 오전 9시부터 가능합니다. 막순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8시였습니다. 9시 정각에 와주세요. 주소는 통신사에도 연달아 전화했습니다.
유심 재발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 확인 서류 가지고 오시면 바로 처리해 드려요. 은행도 예약했습니다. 모든 일정이 빡빡하게 짜여졌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하니 정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막순아,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연락도 안 되고. 긴 얘기야. 그런데 우리 집에 이상한 사람들 왔다면서?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도어락 업체 사람이랑 관리소 직원이 왔어. 근데 예약한 사람이 민석이더라고. 막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석이가? 맞아.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어머니는 여행 중이라고 하는 거야. 막순이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어락을 확인해 보니 반복적으로 누른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비밀번호 맞춰보려고 했네. 막순이 중얼거렸습니다. 9시 정각에 도어락 기사가 도착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비밀번호 바꾸고 싶어요. 지금 당장. 기사가 문을 열어주자 막순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정희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서류함이 뒤엉켜 있고 컴퓨터 주변이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막순이 집 안 곳곳을 살펴봤습니다. 누군가 뒤져놨네. 막순이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비밀번호부터 바꾸자. 도어락 교체가 끝나자 막순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와이파이 비밀번호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뱅킹도 다시 설정해야 해. 막순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나 민석이야. 문 좀 열어줘. 막순과 정희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막순이 인터폰으로 대답했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었어. 뭐? 왜? 우리가 못 들어가잖아. 주인이 바꾸는 게 당연하지. 현관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과 서윤이 무언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관리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막순 씨 아드님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시는데 안 열어줘도 돼요. 제가 직접 바꾼 거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인터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엄마, 문 열어줘. 얘기해야 할 게 있어. 막순이 나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민석과 서윤이 캐리어를 끌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서윤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누가 갑자기야? 막순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터키에서 연락도 없이 사라져 놓고. 서윤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건강검진 결과예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으시라고. 막순이 서류를 받아들고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이거 언제 받은 거야? 출국하기 전에요. 그런데 왜 지금 주는 거야? 서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막순이 현관 앞에 캐리어와 옷가지들을 내놨습니다. 일단 여기 있어. 엄마, 우리가 어디서 자라고 그래? 민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 정희가 막순 옆에 서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서윤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되는 게 뭐야? 내 집인데. 막순이 문을 닫으려 하자 민석이 막았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야? 나한테 왜 그런 식으로 말해? 막순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주변 이웃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일단 조용히 하자.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보고 있어. 막순이 집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민석과 서윤은 현관 앞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막순의 휴대전화에 생소한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터키에서 도움드렸던 지훈이라고 합니다. 막순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훈 씨? 어떻게 제 번호를? 미나 씨한테 들었어요. 혹시 잘 도착하셨어요? 네, 고마워요. 그런데 왜 전화를?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중요한 얘기예요. 챕터 4 증거의 연결고리. 다음 날 오후 지훈이 보낸 사진들이 막순의 휴대전화로 도착했습니다. 카페 CCTV 화면과 금융상담소 명함, 그리고 민석과 서윤이 앉아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희가 사진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지훈 씨가 터키에서 찍은 거예요. 민석이랑 서윤이가 제 이름으로 대출 상담받는 걸 봤대요. 막순이 사진 속 날짜와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숙소에서 버려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럼 이건 처음부터 계획된 거네요? 정희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막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단순히 버린 게 아니라 재산을 노린 거야. 막순은 곧바로 법률구조기관에 전화했습니다. 상담 예약 가능한가요? 급한 일이에요. 오후 3시 막순은 법률구조기관에 도착했습니다. 현우라고 소개한 변호사가 상황을 들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여러 가지 범죄가 섞여 있어요. 현우가 메모를 하며 설명했습니다. 어떤 범죄요? 유기, 명의도용, 사기 시도, 그리고 나중에 후견 악용까지 할 수 있어요. 막순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후견이 뭐예요? 어르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서 재산 관리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럴 수가. 현우가 종이에 체크리스트를 적었습니다. 지금부터 증거를 모아야 해요. 도어락 교체 영수증, 통신사 변경 기록, 은행 거래 내역. 다 필요해요. 막순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미 준비했어요. 좋아요. 그리고 휴대전화 명의도 바로 바꾸세요. 막순은 법률 상담을 마치고 바로 통신사로 향했습니다. 유심 재발급과 함께 명예보호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은행에서는 모든 계좌에 이중 인증을 걸었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접근 시도가 있었네요. 은행 직원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언제부터요? 3일 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비밀번호 변경 시도도 여러 번. 막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 막았나요? 네, 지금은 안전해요. 그 시각 다른 곳에서는 민석이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큰고모, 우리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해요. 어떻게? 터키 여행에서 갑자기 사라져서 혼자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우리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큰고모의 목소리가 놀란 듯 들렸습니다. 왜 갑자기? 치매 초기 증상 같아요. 병원에서도 정밀 검사 받으라고 했는데 거부하고. 한편 서윤은 아파트 커뮤니티에 익명 글을 올렸습니다. 노인분이 갑자기 가족을 내쫓았어요. 치매 의심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희가 막순에게 전화했습니다. 막순아, 인터넷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어. 뭔 글? 너 얘기 같은데. 누군가 익명으로 올린 거야. 막순이 컴퓨터를 켜서 확인했습니다. 글의 업로드 시간과 내용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정희야, 이것도 증거야. 계획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어. 지훈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막순 씨, 한국에 가려고 해요. 직접 증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럴 필요까지야. 아니에요. 제가 본 걸 정확히 말씀드려야 해요. 막순은 현우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목격자가 한국에 온다고 해요. 그럼 공증받은 진술서를 만들어야겠네요. 막순이 집에 돌아와서 민석과 서윤의 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개인 물품과 공동 물품을 분리해서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법적 다툼 대비용이에요. 막순이 정희에게 설명했습니다.
은행에서 출력한 거래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출국 전후로 이상한 소액 결제와 인증 시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게 다 증거네. 막순이 형광펜으로 의심스러운 거래를 표시했습니다. 시간대별로 정리하니 민석과 서윤의 행동 패턴이 보였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 막수는 모든 자료를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터키 사건 기록, 은행 거래 내역, 도어락 교체 증빙, 커뮤니티 글 캡처. 이제 반격할 준비가 됐네. 그날 밤 민석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하자. 이렇게 지낼 수는 없잖아. 막순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필요한 얘기는 다 끝났다. 짐은 언제 가져갈 거니? 엄마가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변한 건 너희들이야. 막수는 휴대전화를 끄고 내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지훈이 도착하면 경찰서에 가서 정식 진술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막순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지훈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막순이 마중을 나가 그를 만났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막순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제가 본 걸 정확히 말해야죠. 지훈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터키에서 더 확인한 자료들이에요. 다음 날 오전 막순과 지훈은 경찰서에 갔습니다. 수사관이 지훈의 진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목격하셨나요?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3월 15일 오후 2시경이었어요. 이스탄불 시내 금융상담소 앞에서 두 사람이 한국어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지훈이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어머니 명의로 하면 된다. 비밀번호는 바꿨으니까 괜찮다. 이런 얘기였어요. 막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사관이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확실히 이분들이 맞나요? 수사관이 민석과 서윤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네, 확실해요. 수사관이 사건 파일을 넘겨봤습니다. 이 사건은 경제범죄팀과 같이 수사해야겠네요. 경찰서를 나온 막순과 지훈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신용조회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최근에 대출 조회가 몇 번 있었네요. 은행 직원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언제요? 막순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터키 시간으로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거의 승인 직전까지 갔어요. 그럼 실제로 돈을 빌리려고 했다는 얘기네요? 지훈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다행히 최종 승인은 안 됐어요. 서류 문제 때문에. 막순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단은 다 됐나요? 네, 지금은 완전히 막혀 있어요. 오후에는 현우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제 법적 보호장치를 만들어야 해요. 현우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떤 보호장치요? 접근금지 신청이랑 주거 점유권 보호요. 더 이상 무단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그런 게 가능해요? 충분한 근거가 있어요. 유기, 재산 침해 시도. 다 증거가 있잖아요. 집에 돌아온 막수는 정의와 함께 보안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현관과 거실, 베란다까지 모든 곳이 녹화되도록 했습니다. 이제 누가 와도 다 기록에 남아. 정의가 카메라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목적이야. 말싸움이 아니라 증거로 승부해야지. 막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생활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거래, 병원 방문, 약 복용, 일상 활동까지 모든 것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필요할 거야. 그날 저녁 보안 카메라가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민석과 서윤이 현관 앞에 와서 도어락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막순이 인터폰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다 녹화되고 있어. 그만하고 가. 엄마, 문 좀 열어줘. 얘기하자.
민석이 카메라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할 얘기 없어. 짐 찾으러 온 거면 미리 연락해. 서윤이 무언가 주머니에서 꺼내려 했지만 카메라가 있다는 걸 깨닫고 그만뒀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정희가 동네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사람들한테 사실대로 말했어. 네가 터키에서 당한 일. 뭐라고 하던? 다들 놀라더라. 요즘 그런 일이 많다고. 막수는 등기소에 가서 집 등기부를 확인했습니다. 소유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행이야. 아직 손대지 못했네. 며칠간 조용했습니다. 민석과 서윤의 연락도 없고 특별한 일도 없었습니다. 막수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이제 좀 안전해진 것 같아. 그러나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우편 배달원이 막순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서류를 건네줬습니다. 막순이 봉투를 뜯어보니 법원 문서였습니다. 성년 의견 개시 신청서. 막순이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신청인은 민석이었고 피의견인은 막순 자신이었습니다. 사유란에는 치매 의심으로 인한 재산관리 능력 상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막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를 직접 공격하는구나. 정희가 서류를 같이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네가 치매라고? 재산이 안 되니까 이제 사람을 건드리는 거야. 막순이 즉시 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후견 신청이 들어왔어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바로 만나서 대응책을 세워야겠어요. 막수는 서류를 들고 집 안을 걸어 다녔습니다. 이제 싸움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산 보호가 아니라 자신의 정신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챕터 6 두 번째 위기. 다음 날 아침 막수는 후견 신청서를 현우에게 가져갔습니다. 현우가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네요. 현우가 의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언제 발급된 거예요? 막순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출국 직전이에요. 3월 10일자네요. 막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병원에 간 적 없어요. 그럼 누가 동행했을까요? 현우가 병원명을 확인했습니다. 민석이나 서윤이겠죠. 제가 모르게. 현우가 메모를 했습니다. 의료기록 열람 신청부터 해야겠어요.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해요. 그럴 수 있어요? 물론이죠. 본인 기록인데요. 막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해요? 일단 법원에 감정 신청을 해야 해요. 어르신이 정상이라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 시각 민석은 큰 고모에게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고모, 법원에 증언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무슨 증언? 우리 엄마가 요즘 정말 이상해요. 말도 안 통하고 기억도 안 나고. 큰 고모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워졌습니다. 그렇게 심한가? 네, 병원에서도 정밀 검사 받으라고 했는데 거부해요. 한편 서윤은 사촌형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형님, 어머니 일로 부탁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인데?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신데 치료를 거부하세요. 법적으로 보호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파트 커뮤니티에서는 막순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가 막순에게 전화했습니다. 막순아, 좀 이상한 얘기들이 돌고 있어. 어떤 얘기? 네가 치매라는 소문. 며느리가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니는 것 같아. 막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론전까지 하고 있네. 내가 사실대로 말하고 다닐게. 고마워, 정희야. 정희는 서윤이 아파트 단지 여기저기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캡처했습니다.
시간과 장소까지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그날 오후 막수는 갑작스러운 어지럼 증세로 동네 의원을 찾았습니다. 의사가 혈압을 재며 말했습니다. 혈압이 좀 높네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세요? 요즘 가족 일로 힘들어서요. 일시적인 것 같아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막순이 진료 기록을 받으며 걱정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까? 집에 돌아온 막수는 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병원에 갔다 왔어요. 혈압 때문에. 괜찮아요. 일시적 건강 문제와 인지 기능은 별개예요. 현우가 안심시켰습니다. 그래도 걱정돼요. 오히려 병원 기록이 있는 게 좋아요. 어르신이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하고 계시다는 증거니까요. 지훈이 일정표를 정리해서 막순에게 가져왔습니다. 병원 방문, 법원 제출, 경찰서 추가 진술.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걱정 마세요. 차근차근 하면 돼요. 그날 저녁 민석과 서윤이 또 다른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상태를 정확히 진단받고 싶어요. 서윤이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와야 진료가 가능해요. 그게 병식이 없으셔서 오려고 하지 않아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어렵겠네요. 민석이 나섰습니다. 가족이 대신 상담받을 수는 없나요? 상담은 가능하지만 진단서 발급은 불가능해요. 이튿날 아침 막순의 집 앞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카메라 장비를 든 사람과 서윤이 함께 있었습니다. 막순이 인터폰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인터뷰 좀 할게요.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무슨 인터뷰? 어머니 건강 상태에 대해서. 막순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누가 허락했어? 카메라맨이 촬영을 시작하려 하자 막순이 손으로 렌즈를 가렸습니다. 촬영 허락 안 했어. 어머니, 이렇게 나오시면. 서윤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어때서? 주변 이웃들이 하나둘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막순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거짓 영상을 찍으려는 거예요. 이웃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막순이 휴대전화를 꺼내 112에 신고했습니다. 무단 촬영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카메라맨이 당황해서 장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도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정희가 뒤늦게 나와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뭐야 이게? 진짜 비양심적이네. 막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아예 대놓고 나오네. 그날 오후 막순은 모든 상황을 현우에게 보고했습니다. 무단 촬영까지 시도하고 있어요. 경찰에 신고 잘하셨어요. 이것도 다 기록에 남아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곧 법원에서 감정 일정을 잡을 거예요. 그때까지 차분히 준비하시면 돼요. 막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싸움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었지만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챕터 7판의 전환. 다음 날 오후 막수는 무단 촬영 시도를 경찰서에 정식으로 신고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촬영 목적이 뭐라고 하던가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인터뷰라고 했어요. 제 건강 상태에 대해서 허락 없이 촬영하려 한 거죠? 네, 그래서 막았어요. 경찰관이 신고서를 작성하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다 기록에 남아요. 나중에 필요하면 참고 자료가 될 거예요. 막순이 집으로 돌아와 정희와 함께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커뮤니티 조작글, 무단 촬영 시도, 무단 출입 기록까지 모든 것이 시간순으로 배열됐습니다. 이제 패턴이 보이네. 정희가 자료를 보며 말했습니다.
계획적으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지훈에게서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막순 씨, 터키에서 추가 자료를 확보했어요. 어떤 자료요? 상담소 직원하고 통화했는데 그때 두 분이 어르신 서명을 받으려고 했대요. 막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명을? 네, 대출 서류예요. 다행히 서명란이 비어 있어서 진행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정말로. 네, 어르신 명의로 돈을 빌리려고 했던 거예요. 막수는 즉시 현우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현우가 흥미진진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거야말로 결정적 증거네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어요? 후견 남용 의견서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재산을 노린 악의적 신청이라는 거죠. 법원에서 막순의 감정 일정이 잡혔습니다. 막순은 지정된 병원에서 인지 기능 검사를 받았습니다. 오늘이 몇일인지 아세요? 의사가 질문했습니다. 4월 3일이요.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세요? 윤석열이요. 100에서 7을 빼면 93이요. 검사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막수는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검사가 끝난 후 의사가 말했습니다. 인지 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시네요. 고마워요, 의사 선생님. 같은 시각 경찰서에서는 민석과 서윤의 통신 기록이 압수됐습니다. 수사관이 기록을 분석하며 동료와 대화했습니다. 출국 전후로 어머니 계정에 접근한 기록이 여러 번 있네. 시간대를 보니까 터키에 있을 때도 계속 시도했어. 부동산 중개인이랑 연락한 기록도 있고 수사관이 중개인 태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석 씨로부터 매물 의뢰받은 적 있나요? 태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건강 때문에 집을 정리한다고 했는데요. 어머니 동의는 받았나요? 아드님이 알아서 할 거라고 해서. 위임장은 있었나요? 태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준다고. 수사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정확한 경위를 진술하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태수가 수사를 받으면서 진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금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어떻게 이상했나요? 서류가 메타데이터를 보니까 서윤 씨 컴퓨터에서 만든 거였어요.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안 한 거군요. 네, 뭔가 수상해서. 한편 법원에서는 막순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우가 막순에게 전화했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정상이에요. 막순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요? 후견 개시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요? 네, 게다가 수사 결과도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민석 씨와 서윤 씨가 곤란해질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좀 만나자.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해. 엄마, 이렇게까지 할 거야? 이렇게까지 한 건 너희야. 막순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희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쫄리나 보네. 당연하지. 수사받고 있는데. 막순은 모든 연락을 문서로만 받기로 했습니다. 현우가 조언한 대로였습니다. 구두로 연락하면 나중에 말이 바뀔 수 있어요. 다 문서로 남기세요. 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후견 개시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현우가 판결문을 들고 막순을 찾아왔습니다. 이겼어요. 막순이 판결문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이제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예요. 정희가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 막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이들이 무엇을 했는지 밝혀내야지. 그날 밤 막순은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주도권이 완전히 자신에게 넘어온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민석과 서윤이 대답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챕터 8 관계의 정리. 한 달 후 막수는 경찰서에서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명의도용과 사기 시도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수사관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막순이 물었습니다. 검찰로 송치됩니다. 처벌은 검찰에서 결정할 문제고요. 막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건가요? 수사는 끝났어요. 나머지는 법원에서 결정 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막수는 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제 짐 정리를 끝내야겠어요. 제3자 입회하에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틀 후 동사무소 직원이 입회한 가운데 민석과 서윤의 짐 인도가 이뤄졌습니다. 막순이 목록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개인 물품만 가져가세요. 공동으로 쓰던 건 제외하고. 민석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전자레인지는 우리가 산 거야. 영수증 있어? 막순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민석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중재했습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공동 물품으로 보는 게 맞겠네요. 서윤이 옷가지를 정리하며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미 끝난 얘기야. 막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짐 정리가 끝나자 민석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후회하지 마. 후회할 사람은 따로 있어. 두 사람이 짐을 가지고 나간 후 막수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만의 공간이 됐습니다. 정희가 와서 함께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속 시원하겠다. 그런 것 같아. 아파트 커뮤니티에서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가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다녔습니다. 막순이가 치매가 아니라 사기당할 뻔했던 거였어. 정말? 그럼 아들이? 응, 터키에서 버리고 재산 뺏으려고 했다더라고. 이웃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막순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지우는 터키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보안 점검표예요.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막순이 목록을 보니 도어락, 비밀번호, 통장, 휴대전화까지 모든 항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보답할까요? 건강하게 사시는 게 최고의 보답이에요. 막수는 현우와 함께 법적 서류를 재정비했습니다. 상속, 증여, 의료 위임 관련 문서를 모두 자신의 의사에 맞게 정리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현우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구나. 안타깝지만 요즘 현실이에요. 한편 민석과 서윤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네가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이렇게 됐잖아. 민석이 서윤을 탓했습니다. 나만 탓할 거야? 처음에 계획 세운 건 누구야? 서윤이 맞받아쳤습니다. 이제 와서 나만 나쁜 사람 만들지 마. 변호사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서로 탓할 때가 아니에요. 대응책을 세워야죠. 막수는 지역 복지관의 금융사기 예방 강좌에 참여했습니다. 강사가 사례 발표를 부탁했습니다. 직접 경험하신 분이 계시면 익명으로라도 얘기해 주시면. 막순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얘기해 볼게요. 가족이 재산을 노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런 일을 당했거든요. 참가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막순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록이에요.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겨야 해요. 강좌가 끝난 후 여러 사람이 막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고민이 있어요.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막수는 새로운 생활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아침 운동, 복지관 활동, 이웃들과의 교류까지 일정이 빽빽했습니다. 정희가 감탄했습니다. 요즘 더 활동적이네. 혼자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 그래, 그게 맞아. 어느 날 민석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습니다. 현우를 통해 전달된 합의 제안이었습니다. 상호 고소 취하하고 조용히 끝내자는 내용이에요. 현우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거절해 주세요. 막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에요. 더 이상 타협은 없어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절 의사를 전달하겠어요. 그날 저녁 막수는 집안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도어락의 불빛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집이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가 평화롭게 보였습니다. 막수는 내일 할 일을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복지관 강좌, 은행 업무, 정의와 장보기.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따른 일정이었습니다. 막수는 침대에 누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삶을 관리하는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허락도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현관 도어락이 마지막으로 한번 깜빡였습니다. 모든 것이 안전하다는 신호였습니다.